네,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아직 9월인데 날씨가 오후에는 아직 좀 덥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는 굉장히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광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이제 광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많이들 어떻게 보면 빅포트 그리고 저와의 협업에서 기대하시는 부분도 저 박 PD가 어떻게 광고 마케팅을 할까, 그래서 내 브랜드에 대한 매출을 빨리 올려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저한테 기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광고 마케팅에 대한 운영을 할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저는 광고 마케팅 관련돼서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광고 마케팅은 일단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로 저와 같이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퍼포먼스 마케팅, 퍼포먼스 수행. 그다음 두 번째 컨텐츠 마케팅, 세 번째 브랜드 마케팅.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광고 마케팅을 할 때 이해하는 세 가지 개념은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오늘은 좀 더 이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설명 전에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간단해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마케팅 기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제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형태고, 미국에서 넘어온 광고 기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광고 기법이고, 돈을 불러오는 마케팅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우리나라에서 이미 제가 와디즈 플랫폼 출신이니까 지금 현재 와디즈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 IT 플랫폼들이 주로 플랫폼의 몸집을 키우는데 활용했던 마케팅 방식이거든요. 퍼포먼스 마케팅. 근데 요새 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실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업계에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너무 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효과가 운영되는 그 주기의 시점이 너무 짧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 대비해서 로아스라고, 리턴 온 애드 스펜드라고 하는데, 내가 광고 마케팅한 것들을 투입한 것 대비 실제 매출 혹은 여기에 따른 내 상품에 대한 고정 비용을 뺀 상품 마진만 딱 고려했을 때 광고 비용을 투입해도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은 다소 유행이 지난 감이 있고, 내 제품이 정말 시의적으로 타이밍이 트렌드에 딱 맞춰서 뭔가 운 좋게 어떤 특정 방송에서 유행을 타든지, 그런 특정 운적 시기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술 장사 혹은 뷰티처럼 내가 충분히 광고 집행을 해도 될 만큼 원가에 대한 비용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와디즈에서도 보면 그 옛날에 그 제품 플랫폼 순위들 보면 다 광고 마케팅을, 제품에 대한 원가 비용들이 낮은 화장품 업계에서 다들 퍼포먼스 마케팅 하니까 그거 쓰면 매출액이 느는 거거든요. 당연히 돈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카테고리에서 뷰티가 그 광고 마케팅을 집행하는 비용이 가장 크고, 이미 그거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어 있다 보니까 플랫폼 매출액의 순위 랭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 뷰티인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남 농수산 식품 브랜드사에 적합한 운영의 광고 형태는 아니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패스. 그다음 두 번째로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은 간단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SNS에서 보이는 활동들이죠. 주로 컨텐츠 마케팅은 그걸 찍는 사람의 대상의 매력, 그리고 인지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컨텐츠 기획의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흔히들 나영석 PD나 김태호 PD처럼 그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그 1박 2일 혹은 무한도전처럼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컨텐츠 마케팅의 하나의 형태들인 건데 이게 아직도 컨텐츠 마케팅은 유효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경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실 효과가 짧고 없다는 걸 사람들이 마케팅 업계에서 알아서 광고 마케팅의 업계 사람들이 빠르게 컨텐츠 마케팅으로 이미 넘어왔고 경쟁이 또 포화돼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다? 브랜드 마케팅.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브랜드 마케팅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들면서도 이 브랜드 철학과 원칙의 잣대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유효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 브랜드 철학이라고 하면 그 철학이라고 하면 다소 무겁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상품을 기획한 의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공통적으로 이 상품 기획 의도가 포함한 공통된 운영 원칙들과 행동 패턴들과 브랜드 사업을 기획한 대표자와 실무진들의 그 팀들의 운영 의도들을 총합해서 브랜드 철학이라고 하고 결국은 한마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가 와디즈 포함해서 빅포트 사업하면서 한 2,600여 명의 카테고리 상관없는 브랜드 사업 대표자들을 정말 여럿 만났는데 제가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아시게 되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중에서 딱 한 곳만 지금 현재 제가 브랜드 인큐베이팅 프로듀싱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간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딱 전라남도 지역 제외하고 포항 지역에 이도차라는 브랜드가 딱 한 곳 있는데요. 발효 한차예요. 브랜드 철학이 명확하고 제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의 이상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오늘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이도 발효 한차는 상품들이 내 몸, 마음의 컨디션의 상태에 맞게끔 차를 골라 먹을 수 있고 그 차의 효능들이 정말 의료 이게 건강 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정말 효용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효과를 봤고요. 차 종류는 잘 잔다, 후련하다, 숨쉬다, 비우다 이렇게 내 몸 어떤 특정 기관의 취약한 부분들에 맞게끔 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 상품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나다운 매력들을 내뿜기고 그런 어떤 1인 크리에이터, 창작가, 배우, 감독,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화가 이런 창작자들한테 이 이도차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작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어느 순간 난 알았다. 남의 거 말고 내 거를 하고 싶다고. 실패하면 어쩔까 불현듯 찾아오는 숨막히는 공포, 불안, 두려움. 그래도 하루 또 하루 서서히 나를 찾아가는 내 모습을 본다. 호흡이 가빠질 때, 무언가 쫓길 때, 빨리 결과물을 얻고 싶을 때, 난 이제 스스로 멈춰서는 방법을 안다.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한다. Love myself. 일상 속 나를 되찾기 위한 작은 루틴의 시작. 온연한 나를 위한 선물 이도티.
이렇게요. 이렇게 저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쿠알라룸푸르 시장부터 이 이미지들을 잡아서 이도차를 브랜드 철학을 담아서 홍보할 생각이고, 오늘부터 제가 오후에 이제 이도차를 포함한 제가 지금 광고 컨텐츠의 이미지들을 브랜드 마케팅 형태로 잡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제 나름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저는 이걸 목적형 중심의 네트워킹이라 부르는데, 목표 지표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purpose. 그래서 정말 이 이도차만의 브랜드 가치의 철학들을 실제로 음용 시에 몸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 정말 이 브랜드의 잠재적인 단골 고객과 팬이 될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광고 형태 만들면서 그 이미지를 느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런 이미지의 페르소나들의 대상에 가까운 형태들의 잠재 고객들을 스스로 찾아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광고 CF 모델 찾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저는 그 소비 시장의 성숙도의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랜드 마케팅이 발달되기 어려운 소비 시장의 특징들을 많이들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해서 하려는 것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쿠알라룸푸르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좀 더 정직함,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철학과 원칙 중심의 마케팅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줄임으로써 가능해지는 시장 형태를 찾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쿠알라룸푸르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앞으로 증명해서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현재 제가 제휴하고 있는 이 식품 브랜드사들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 마케팅을 해야 해서 내 브랜드 매출을 올릴까가 많이들 고민이실 거고, 뭐 물론 비용에 대한 집행 의사가 확실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좀 더 단기간에 효과적인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혹은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비용을 준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역시도 효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경기가, 소비 심리가 굉장히 제가 일깨어 있는 지표들에서 너무 얼어붙어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사업적 리스크를 거시는 것보다요, 좀 더 내가 여태껏 상품을 기획했을 때 의도했던 내 브랜드의 어떤 운영 동기, 철학들을 이제부터는 더 꽉 스스로 내면화하셔야 되고, 이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내 고객 대상들을 찾아서요, 그 찾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시장 침투를 해야만 거기서 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들이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좀 더 실효적인, 즉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서 내 브랜드에 대한 광고 마케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영상 보시고도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과 아니신 분들로 철저하게 갈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지금 이 시기부터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시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도차처럼 실제 내 브랜드의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더 강화하고, 흔히들 브랜드 마케팅은 BX, BI라고 하는데, BX란 차원에서 내 상품에 대한 경험을 어느 부분에서 줬을 때 가장 내 단골 고객이 될 사람이 가치 있게 느낄까라는 그 지점들을 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고 장기적인 방식이고 당장 매출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가장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 번쯤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적형 중심의 네트워킹, 내 브랜드 가치를 가장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운에 의존해서 잠재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 여정, 이게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이고요. 이걸 보통 LTV라고 해요.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한 고객 생애 주기에서 내 브랜드의 경험과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식품 브랜드들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뭐 초코파이, 요구르트, 특정 아이스크림, 음료들, 데미소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거고요. 어떤 TV CF나 광고적으로 다 인지가 형성된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 브랜드의 철학과 동기들을 자신 있게 믿으시고 그 철학을 특정 대상한테 잘 보여줘서 심어주세요. 제가 그걸 돕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고 제가 추구하는 운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 컨텐츠 마케팅의 형태도 일부 같이 겸해서 지금 릴스 형태로 시도할 거니까 같이 한번 컨텐츠 마케팅,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운영 기법이 현재 제가 선별한 브랜드의 광고 마케팅 형태에서 가장 비용적인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내 브랜드 매출액을 지속 가능하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방식일 거예요.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 했고요. 광고 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이 있다. 우리는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목적형 중심의 네트워킹들을 기반으로 팬들한테, 잠재 팬들한테 더 밀도 있게 다가가고, 그거에 따라서 컨텐츠 마케팅 살리고,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이 또 살아나면 그것 중심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이 형태.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랑 같이 그 브랜드 제휴를 맺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